자율신경계의 활동 양상을 조절하는 걸 하는 거죠. 뇌 안쪽 구조물까지 조절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실 뇌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이전에, 어떤 감정적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이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스트레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잘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뇌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뇌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적절한 스트레스가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존재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거기에 맞는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뇌가 작동하겠죠.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아예 작동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그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적으로 계속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이게 문제인 거죠. 고무줄을 계속해서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처음에 당겼을 때는 이게 줄어들지만 이 당기고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탄성이 줄어든다. 탄성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 자체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되면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역량 자체가 떨어져요. 자율신경계의 그 활성 정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 맥파를 측정해 보면 자율신경계의 변화 양상이 폭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뇌를 가동시키는 변형계 욕망 시스템, 이것과 결부되어 있는 이 스트레스 반응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제 관리를 하는 거, 이런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브레인 트레이닝은 가장 궁극으로 주는 것은 뇌 활용, 뇌 주인되기 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주도적으로 자기 뇌를 훈련시켜가고 갖고 가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존에 그 여러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해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은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는 쪽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반응을 그 순간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단 거를 먹는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 전환해서 장소를 옮기고 여행을 간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의를 옮김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한순간 이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거고, 실제로 유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하죠. 뭐 그 중에 사실 또 많이 대두되는 게 명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서 제시를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차원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스트레스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얕은 것에서부터 깊은 것까지 제가 좀 이제 오늘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계의 활동 양상을 조절하는 걸 하는 거죠. 스트레스 자체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자율신경계 양상은 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긴장의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 긴장의 반응들을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명상 호흡이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특히 호흡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건데요. 한순간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죠. 호흡을 1분만 멈춰도 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호흡은 뭐냐면 좀 의도적인 깊은 호흡이 되겠죠. 의도적인 깊은 호흡. 이제 의도적인 깊은 호흡을 통해서 평소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보다 3배, 많게는 6배까지 폐회에 공기를 더 많이 들여마실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와, 한 번만 해도 지금 저는 느낌이 확 바뀌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보통의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호흡을 하면 1분에 뭐 10회 혹은 뭐 6회 정도 하는 호흡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호흡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날숨에서 숨을 내쉴 때 나타나죠. 실제로 맥박을 짚고 호흡을 하다 보면 내쉬는 숨을 쉴 때 순간적으로 맥박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호흡이라는 것이 뇌관 영역에서 연수 부분이 있잖아요. 연수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쪽이 호흡인데, 그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에는 뭐 체온 조절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땀 분비라든지 기침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신체 순환 작용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마음 먹으면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뇌 안쪽 구조물 자체가 의식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뭐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호흡의 의식을 둬가지고 이걸 조절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뇌 안쪽 구조물과 뇌 바깥쪽의 의식이 같이 순간적으로 영향을 확실하게 주고받고 조절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뇌 안쪽 구조물까지 조절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호흡이라는 거죠. 마스터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반응에서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해서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그 아주 긴박하고 파워풀한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호흡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심호흡을 3번만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난 상황이라든지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되게 많이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에 좀 옅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함으로 해서 생기게 되는 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호흡을 이렇게 이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호흡에 온몸의 근육과 기관이 다 관여하게 있기 때문에 그 근육과 기관 중에서 이제 수의적인 그런 기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수의적이라 함은 내가 의식을 둬서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영역을 통해서 호흡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역으로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그 자율신경계 영역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표면적인 조치예요. 표면적인 조치. 심호흡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반응 자체를 이제 천천히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순간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